다시?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기록으로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영상으로 하나 남겨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하나 남겨둡니다. 제가 저번에 그 대학원 다닌다 얘기도 했고 또 성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했다는 것들을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의미 부여도 있고 간단하게 제 유튜브 채널에 남겨둬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깊이 있는 어떤 여러분께서 이제 깨닫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가벼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 그대로 후기죠, 후기. 그날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느낀 거는 후련하고 나름의 감격이 있다. 이겁니다. 후련하고 나름의 감격이 있다. 이게 1년 동안 집에서 이제 사이버 강의만 들었어가지고 물론 가을 학기에 한두 번 캠퍼스를 간 적은 있어요. 교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간 적은 있었는데 계속 집에만 있다가 그리고 저는 이게 예술 공부를 계속 했었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 가가지고 뭐 학위증을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학교 명이 나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딱 이제 봤는데 느낌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느낌이 굉장히 새로워. 여기에서 보면은 학위 이름이 예술학 석사예요. 근데 저는 이 5글자가 너무 오는 게 크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후련하고 막상 이걸 받으니까 느낌이 또 난다. 그래서 또 이제 가운도 입고 학위식은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 연락을 학교 측에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준 사람이 대표로 가는 거고 내 아내랑 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졸업했는데 가운을 한번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운도 이렇게 입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여기 이제 띠처럼 있는 게 학부마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색깔이랑 여기 총장님이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위 수여기식을 이제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아내님이 넘겨주시고 근데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 이제 똑같은데 이게 학부마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이런 게 있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후련하고 나름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께 영광. 저의 일상에서 어떤 큰 마무리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랑 둘만 갔는데 우리 둘이 사진 찍으니까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핸드폰 셀카로는 많이 찍는데 그래도 좀 원거리에서 코로나니까 사진 부탁도 못 드리겠고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는데 아내랑 그래도 참 맞아 좀 나이가 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또 이제 후련하긴 했는데 논문으로 졸업했으면 훨씬 보람이 컸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 예술학과는 주간 대학원 코스가 이제 실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발성을 배우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뭐 훈련을 진짜 크리에이터나 액터나 다 훈련을 받는 게 이제 주간이고 야간은 이제 뭐랄까 그 학문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간을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야간을 고집해서 야간을 갔고 근데 이제 논문 졸업을 해야 좀 이제 석사로 알아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 학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딱 이렇게 몇 번 딱 수업을 듣고 이렇게 사이즈 보니까 이거는 논문 졸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학위 수여도 이제 졸업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해야겠다. 이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려고 했던 여러분 석사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제가 되게 좁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게 일단 너무 뭐랄까 여기에서 좁게 다루는 어떤 이런 주제라기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주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사 논문급이야. 그러면서 일단 좁게 잡아봐. 그래서 좁게 잡았다가 또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이거를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되는 강한 어떤 동기부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학점이수 졸업을 했는데 막상 이제 졸업장을 다 받아보니까 논문 쓰시는 분들 엄청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논문 졸업을 했으면은 참 더 보람이 됐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애초에 입학할 때부터 자기는 학점을 포기하고, 직장인이니까 학점을 포기하고 논문 졸업 하나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까지 공개하는 건 좀 그렇고, 왜냐면 그 캡처본을 여러 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왜냐면 요즘에는 좀 이런저런 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B 플러스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근데 5학기를 다녔거든요. 5학기를 다녔는데 올 A뿔 받은 학기가 3번 있다. 죄송합니다. 자랑을 또. 하여튼 근데 B 맞은 거도 참 구구절절한데, 그래요. 뭘 보고 감상문 쓰면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A뿔을 받습니까? 채점한 사람 마음이지. 예술이 좀 그래요.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논문 졸업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핑계죠. 핑계입니다. 근데 이제 학점 이수를 졸업을 했는데, 그 대신에 참 뭐랄까, 제가 어떤 예술가적인 부여, 어떤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졸업을 했을 때 제 인생의 첫 책이, 예수님을 전하는 첫 책이 나온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학점 이수 졸업했는데 감사하게 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구나, 이런 것들로 의미 부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학 석사라는 5글자, 괄호치고 제 따로 세부 전공이 있긴 합니다. 예술학 석사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매우 다르게 와닿았다. 굉장히 컸고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술을 공부했구나.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 책을 사가지고 막 갈급해서 봤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PD들의 어떤 그런 에세이집도 있고, 또 드라마 어떤 대본들도 있고, 드라마 작가들의 어떤 아카데믹한 책도 있고, 또 연극개론이나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들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 화면에 보이는 책장에 여기가 다 예술 관련 책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 여기 더 많은 데는 이제 다른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술적인 것들, 저 아트로우는 그 예술 관련, 여기 아트로우는 예술 관련 어떤 법, 저작권 이런 것들이고, 여기는 지금 예술 경영 관련일 거고요. 또 여기는 이제 예술 관련해서 좀 그런 책들이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영화 관련된 책들 그때 샀었는데, 하여튼 시나리오 작법은 저 위에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제도권적으로 제가 목매는 부분은 좀 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니 뭐 주니까 막상 주면 기분 좋아요. 막상 주면 기분 좋고, 이래서 졸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스스로 공부한 것도 더 컸고,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제도권에서 이렇게 주는 어떤 하나의 증서잖아요. 학위, 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세상한테라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하여튼 위로해 주신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이 예술이 저의 어떤 본 흐름의 뿌리였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제 유튜버 하면서 나름대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근데도 제 원뿌리라고 한다고 하면 참 여기에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졌다, 이게 참 여기까지 오기가 참 또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주저리 할 말이 많네. 하여튼 그래서 이 뭐랄까, 예술학 석사라는 그 5글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컸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은요, 미래에 대해서예요. 미래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예술 학도분들 혹시 들으시면은 이걸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뭘 배워야 되냐, 뭘 배워야 되냐. 근데 그렇게 묻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생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대해서. 취업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미래의 먹거리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내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공계를 가야 된다. 코딩을 배워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공계를 가져야 미래의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예술가가 이제 비제도적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래 경쟁력은 예술과 그리고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학과 신학은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학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 방식의 어떤 주요 정통 코스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기 위한 어떤 신학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신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것들을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술 어떤 예술적인 공부를 하거나 왜냐하면 사람들의 미래 창의성 하는데 그게 예술이거든요. 근데 그 예술은 저는 그 예술의 어떤 그 뭐랄까 폭발력과 예술의 정체성의 주요 뿌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이제 주창한 게 이제 톨스토이의 예술론이거든요. 여하간 이건 좀 너무 깊게 들어가고 그래서 미래 그 경쟁력의 어떤 예술과 어떤 신에 대한 학문 이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 말 듣고 여러분들이 전공하려고 하시고 이러면 좀 그래요. 위험합니다. 왜냐면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신학도 분들도 지금 취업이 굉장히 극심하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어려운 교회도 많기 때문에 이게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이렇게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어디 갈 데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술은 더하죠. 예술은 더해.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은행가들은 만찬 때 예술 얘기를 하고 예술가들은 만찬 때 돈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예술가 분들은 굉장히 예술가들은 뭐 자기들끼리 만나면 예술 얘기하고 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어떤 그 직군 안에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백조가 막 이러는 거 안 보이듯이 은행가들은 만찬 때 예술을 논하고 그리고 예술을 말하고 또 예술가들은 만찬 때 돈을 말한다. 돈 이야기한다. 이게 정말 이게 계속 돈 얘기하고 이건 아니고 이 문맥적 의미가 참 예술가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그 연극의 3대 요소도 관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과 그러니까 예술성과 작품성과 대중성의 이 줄다리기를 계속 하실 텐데 그러니까 대중가수들도 자기가 뜨다 보면은 이제 좀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 입지에 있으면은 엄청나게 예술성을 막 난 예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중가수분이나 대중예술 어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술 학도분들은 이 작품성과 그리고 대중성의 이 줄다리기에서 거기에서 좀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종우 교수님인가? 그 예술 수업의 작가분이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주창하는 것도 그겁니다. 4차 산업혁명 때는 예술가적 마인드가 미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예술에 대한 어떤 미래 경쟁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회를 하기 위한 신학 어떤 그 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어떤 멀티 페르소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종교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 전공적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적인 인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받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요즘에 좀 다른 동기부여가 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아니면 50세까지 50세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진지하게 더 치열하게 하자. 잠을 줄이고 좀 또 이제 체력을 좀 키워야겠죠. 장기적으로 책도 읽고 공부를 계속 하려면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으나 그 길을 믿음으로 좀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 개인 인생의 어떤 기록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안 찍으면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이 내용이 재밌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책임사자가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